네. 정시에 시작하지 않을까 조금 어떤 상황인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성주환 기자가 좀 취재해왔죠. 네, 1년에 2번 이 네. 경제정책 부처들, 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련 실무 관료들이 네. 아주 매달려서 열심히 만들어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이게 경제정책 방향인데요.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 요약본만 해도 이렇게 한 30페이지 될 정도로 참 많고요. 네. 원 자료만 보자면 네. 거의 뭐 책 한 권 수준이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정착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해보고 내년 경제 여건은 어떤지 살펴본 다음에 내년에 정부가 추진할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발표하는 것인데 뭐 양이 방대하고요. 전반적인 틀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부터 좀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경제 회복, 두 번째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GDP가 쭉 우상향 성장해오다가 올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우하향, 그러니까 감소하는 추세로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1년 내년에는 다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더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빠른 경제 회복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의 기울기, 그 가파르기를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해서 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 뭘 들어봐도 쉽지는 않지만 네. 네, 워낙 방대한 양을 요약하다 보니까 예. 네,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상처난데 약을 발라서 그걸 좀 빨리 좀 아물게 하고 또 건강식단 먹여가지고 좀 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자 뭐 네. 이런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목표를 위해서 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는 일단 3+3 정책 네. 방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앞서서 빠른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방향은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방위적인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GDP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이고요. 두 번째,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 이지혜 기자 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옆에 계십니다. 네, 네. 자,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 네. 주목할 이슈를 미리 보도자료 받으신 거죠? 네, 좀 저희 지금 정리하셨죠? 따끈따끈한 걸 또 들고 좋습니다.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거 요거를 좋습니다. 이제 보면서 빠르게 좀 정리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자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 경제 정책이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 이 틀 안에 있습니다. 네. 우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드리면 내년 이제 새해에 개인들이 주식을 장기로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는 정책이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여기 나와 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갑니다. 박스로 네, 딱 처리 있는데 쏠리네요.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동학개미 운동들의 그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어디 가도 이제 주식 얘기하고 또 줄인애들도 많이 배출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보니까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방안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 올해 시장에서 뜨겁게 논쟁이 붙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제 개편하니까 거래세를 줄이고 그리고 양도세를 늘리는 이런 문제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불만은 있었거든요. 뭐 이중 과세다 이러면서 근데 그를 일부 해소하려는 이제 의지 이런 부분으로 표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추진인데 세금 감면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핫하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해외여행 고프신 분들도 많으시죠. 맞아요. 그리고 네. 여행이나 항공업계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좀 괜찮은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혔었잖아요. 그래서 뭐 무착륙 비행이라고 해서 해외 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거 아시죠? 이 네, 시간에 많이 소개했었습니다. 네, 마음을 달래는 분들이 네.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모든 면세점 이용을 허용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면 1인당 $600 정도거든요. $600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면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면세점은 기내, 시내, 입국장, 출국장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이 면세조는 내년 한 차례 좀 시행을 해본대요. 그리고 네. 괜찮으면 추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골자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아직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과 등 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법적 실효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거기에 또 이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참 눈에 네, 띄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부는 좀 타격을 받은 소비 활동에 네. 인센티브를 줘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일정 금액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분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뜻이고요. 네. 최대 한 100만 원 정도의 공제 한도가 추가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 방금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소비가 늘 경우에는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재부에서는 최종 소비 통계가 나오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조특법,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통과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승용차 개별 소비세도 30% 인하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재 그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가 이번 달로 종료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좀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경우에 환급해주는 제도도 올해 생각보다 좀 쏠쏠한 그런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3월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밖에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사랑 상품권 또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좀 늘리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나쁜 네, 내용은 네. 아닌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이런 게 네. 상대적으로 보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런 경제활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당장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곤란하신 분들은 네, 네.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해도 맞아요. 그림의 떡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돈이 많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긴 한데 다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네. 신용카드 사용을 소규모 점포나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점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 소득공제를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대형 유통 점포에서는 조금 또 싫어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성 기자님 하이파이브 하고 싶었어요. 아. 그만큼 사실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코로나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정책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 얘기할 때가 사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어쨌든 이해라 기자님, 네. 내년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좋아져야 할 텐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이 확산세가 올해보다는 조금 잠잠해진다. 그리고 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돼서 조금은 더 이런 전제 하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수와 수출 부분이 동반으로 개선이 돼서 이 GDP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 역시나 15만 명 늘 것으로 예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입 동향 등 잘 알 수 있는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 630억 달러를 전망을 했고요. 또 특히 수출은 반도체와 신사업 중심으로 8.6% 상당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너무 좋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3단계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은 지금 수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망보다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 다시금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정부도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한 로드맵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기업들은 걷는 정도가 아니고요. 뛰고 나는 정도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업인 이슈에서 바로 확인하시죠.